김영란법을 처음 제기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이것저것 애매하면 그냥 n분의 1로 내면 됩니다. 비싼 선물 주고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김영란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은 공무원, 또 교원분들, 선생님분들, 또 기자들 대상으로 한 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맞는 건가요? 사실은 아니, 많은 국민들이 대상이 되죠. 네, 법이라는 것은 다 국민을 대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직자의 개념은 그렇게 사립학교랄지 기자랄지 언론이랄지 공무원이 포함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랄지 네. 아니면 금원을 주는 사람이 네. 공직자가 아닌 경우도 처벌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먼저 대상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등 42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네. 포함이 되고요. 네.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시도교육청 등 260개의 기관공무원이 포함되고요. 네. 또 한 2만여 개의 각급 학교 교원 그리고 한 7,000개의 언론사 네. 기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교원이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포함될 거고. 예,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립학교까지, 공립학교뿐만 아니고 네네네. 사립학교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 민간인이 저게 포함 안 되는 다른 이른바 민간 기업의 사람이 뇌물을 줬거나 밥을 과하게 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분도 처벌 대상이 되니까. 네. 사실상 온 국민이 대상인 거죠. 그렇죠. 온 국민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면 네. 공무원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네. 그리고 언론기관 직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배우자까지 이게 금품 수술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남편과 부인까지 포함하면 또 더 많아지겠군요. 네, 그렇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이제 크게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있고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형사처벌부터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합쳐서 300만 원 넘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부분이 중요하죠. 네네네.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네. 대가성 물론이고요.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퇴한 동문 선배가 네. 그러니까 은퇴했어요. 네. 정말 사심 없이 네. 고등학교 선배가 공직에 있는 후배에게 100만 원 주고 직원들하고 회식 좀 해라. 이렇게 선의의 돈을 주고 왔어요.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만약에 대가성이 없으면 오늘까지는요. 오늘까지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죠. 과거에 네, 벤츠 여검사라고 해서 왜 현직 여자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는데도 대법에서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그런데 형법상 그 당시에 뇌물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뇌물죄라는 것은 일단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대가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벤츠 여검사는 검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 벤츠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외견적으로 볼 때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여검사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둘이 어떻게 보면 내연 관계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네. 벤츠를 선물한 것 자체는 사랑의 징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네.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군요. 네네네. 100만 원 넘거나 1년 합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연인 관계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네. 이게 지금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서요. 네. 마지막 그 조항에 보면 네. 사회 상규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회 상규면 연인 관계에서는 많은 금액을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인 관계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해서 민간인이 사귀고 있는 애인이 공무원인데 네. 청혼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반지를 선물했다면 이거는 사회상규상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만약 그 여자 공무원한테 남자가 어떠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연인 관계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아마 수사를 할 때는 네. 정말 연인 관계인지 네. 통화조회 내용을 조사를 한다랄지 네. 수사가 아주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죠. 네. 자, 형사처벌 알아봤습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이고요. 100만 원 미만은 과태료 처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3, 5, 10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일단 100만 원 이상
또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게 네.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네.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네. 처벌을 못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3, 5, 10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네. 이게 직무와 관련성이 있건 없건 간에 이제 100만 원 이하는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 원 이하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3, 5, 10을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의례적인다거나 네. 또는 어떤 뭐 부조금이랄지 경조사 네. 또 사교적인 목적일 때만 처벌을 않는 것이지 네. 무조건 3, 5, 10법이 다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선물로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뭐 식사비 3만 원 네.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처벌이 안 된다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선물 지금 3, 50에 5가 선물입니다. 네, 5만 네. 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무 연관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집을 짓는데 네. 구청의 건축가 직원이 너무 편리를 봐줬어요. 정말 고맙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성의로 3만 원짜리 사과 한 상자 선물했어요. 네. 걸립니까? 걸리죠. 직무 연관성이 네, 있어서. 직무와 관련성이 일단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원활한 직무 수행이랄지 네. 의뢰나 네.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3, 50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요. 처벌을 받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직무 연관성이라면서요? 자녀의 담임 선생님도? 네네, 그렇죠. 자녀의 담임 선생이면 네. 나의 자녀의 어떤 네. 성적이랄지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네. 그런 직무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그렇죠.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사실은 3, 50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잘못 착오를 하면 선생님한테 뭐 3만 원 정도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3, 50법으로. 그런데 3, 50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직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네. 네. 직무 연관성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추상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 네. 또 어떤 청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상이 네. 나의 어떤 자녀랄지 나와 또 나의 사업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네. 직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어제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접대 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답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한테 제가 3만 원 이하의 식사나 5만 원 이하의 선물하는 건 직무 연관성.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제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3, 네. 50이 이제 예외가 되는데 네. 3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2만 9천 원짜리 받았다고 치죠. 그리고 네. 나서 5천 원짜리 커피 마시면 합칩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게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하게 되어 있으면 네. 이걸 한계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사에 3만 원 이상이 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 받겠군요. 네, 과태료 처분 받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비싼 식사인지 몰랐어요. 네. 그 3만 원짜리인지 알고 식사를 했는데 5만 원이 나왔어요. 1인당. 네. 그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내가 2만 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3만 원 범위 내에서 네.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처벌하지 않아요. 그건 차감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네. 지금 김영란법 적용 중에 네. 만약 그런 금품이랄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네. 거기서 바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다랄지 네. 그냥 받은 금액을 바로 돌려주면 네.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다. 네. 선물 따져볼게요. 이제 식사 3만 원이고 선물 5만 원입니다. 7만 원짜리인데 마트에서 할인해서 5만 원이에요. 네. 할인해서 5만 원에 사서 선물했으면 걸립니까? 네, 아니죠. 마트에서 5만 원으로 샀다 그러면 구입 금액이 5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의도적으로 네. 어디서 적어도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마치 뭐 5만 원짜리인 것처럼 네. 구입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 선물을 제공하면 네. 50만 원과 5만 원 갭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겠죠. 이 차이가. 네. 그러면 네. 굉장히 의도적인 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적발, 뭐 걸린다, 처벌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누가 적발하고
누가 신고하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신고가 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네. 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네. 뭐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뭐 처벌 네.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선물이랄지 경조사랄지 이런 금품을 갖다가 주고받고 또 부정한 청탁하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적발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보통 파파라치, 네. 근데 김영란법을 이용해서 하는 파파라치를 람파라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 람파라치도 좀 활개를 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뭐 만약 3만 원, 5만 원 뭐 그렇게 3, 50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뭐 네. 영수증이랄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처벌하기도 물론 적용의 대상은 굉장히 많고요.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네. 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람파라치가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 기자인지 공무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리고 알고 쫓아왔다면 또 가능하죠.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신고도 서면으로 해야만이 신고를 수리하는 네. 그런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적발하기는 네. 당사자가 함구하면 네.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사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3, 5, 10에서 10은 경조사비입니다. 승진했어요. 아시는 분이, 공무원이. 네. 난 10만 원짜리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관행적으로 승진했을 때 난을 버는 게 굉장히 관행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승진 자체가 경조사로 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난 같은 걸 보내면 네. 이게 10만 원 이상 보내면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선물은 거죠. 5만 원까지니까요. 네네. 그럼 경조사는 어디까지를 경조사라고 하는 겁니까? 돌잔치나 회갑장치는 어떻습니까? 그 경조사입니까? 그런데 이게 경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네. 법적인 걸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단지 뭐 공무원이랄지 관련된 단체에서 행동지침으로 나와 있는 건 있는데 네. 법에서 경조사 범위란 어떤 거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습법, 뭐 관행이라는 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관행을 보면 자기 또는 직계 존속의 결혼 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사망 네. 이 정도로 경조사는 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리랄지 뭐 회각까지 그걸 아주 높게 과연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이게 김영란법의 틈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조사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법을 새로 시행령에 정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게 네.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자 경조사비 1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뜻으로 20만 원을 받았어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거슬러 준다고 할까요? 돌려주면요. 10만 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좀 공직자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네. 만약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표시, 반환 또는 거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소속 기관장에 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또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뭐 어떤 향응 자체가 네. 김영란법의 대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으면 네. 반드시 그건 본인이 거절하든지 돌려주든지 반환하든지 네. 소속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지 네.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형사처벌 기준, 과태료 기준까지 사례별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란법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죠. 범위가. 네, 범위는 그 15개 항이 적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허가 등 업무 처리하는 경우, 네. 대략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이나 형벌 부과의 어떤 감경이나 면제를 네, 갖다 저것도 청탁하는 깎아달라. 경우, 그렇죠. 이렇게요? 네. 또 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청탁하는 경우, 네. 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어떤 대회나 그런 데서 수상이나 포상을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네. 아니면 누구를 뭐 떨어지게 해달라고 네. 청탁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어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선정을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거나, 네. 어느 업체를 좀 탈락시켜달라. 네. 그런 것들이 주요 어떤 유형에 속합니다. 이런 부정청탁을 말할 때, 청탁할 때요. 네. 뭐 돈 받은 거나 선물 주지 않고 전혀 뇌물 없이 말로만 이렇게 부탁했다면 그래도 걸립니까? 일단 지금 김영란법에는요. 네. 본인이 그냥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단지 공직자가 공직자에 청탁하는 경우, 또 A가 B를 위하여 청탁하는 경우, 네. 또 A가 B를 통해서 청탁하는 경우에는 네.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뭐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나오지 이게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음주 단속에 제가 걸렸습니다. 네. 당연히 경찰은 공직자니까요. 좀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요. 저는 빠집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외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네. 부정 청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당사자. 현재 김영란법의 네.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들어주거나 한 공직자는 반드시 그렇죠. 만약에 대상이고요. 그걸 듣고 네.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그대로 해줬다고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학 졸업 예정자가 교수님 저 이번에 F 받으면 졸업 못합니다. 당사자잖아요. 네. 교수님한테 부탁하면요. 근데 교수 사립학교 아니면 공립학교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고요. 네. 이제 당사자 본인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네. 이 교수님이 그런 청탁을 받고 학점에 있어서 막 F 학점을 면하게 해줬다랄지, 네. 아니면 B 학점을 줘야 하는데 A 학점을 줬다랄지 그런 처분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립교원, 공립교원 뭐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교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내가 공무원이에요? 네. 아내한테는 뭐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직무 관련자니까요. 네네. 근데 제 대학 선배가 그냥 저한테 선물 준 거예요. 제가 네. 만약에 이제 민간 회사를 다닌다고 네. 나한테 줬다, 부인에게 준 거 아니다 하면 이거 어떻게 처벌합니까? 일단 배우자가 받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밑에일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2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기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 본인이 직접 받든 간에 네.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법조계 자체에서도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처음 시행이 되고 법 조문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이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걸 네. 아시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일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네, 식사를 하거나 선물 받았는데 좀 애매할 때 어떻게 하죠? 애매할 때는 안 해야죠. 안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대법원에도 들어가면 사이트에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도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애매하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만약에 그래도 워낙 그 상황이 틀리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김강삼 변호사와 함께 내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